안녕하세요. 위플 투스토리의 댄댐입니다. 투스토리는 오늘을 뜻하는 투데이와 그리고 역사를 뜻하는 히스토리가 만난 합성어인데요. 과거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 오늘 9월 2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사건, 때는 바야흐로 1666년 런던 한 빵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런던 시내로 전체적으로 다 번졌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화재가 커진 이유는요, 소방 담당자의 무책임으로 시내 전역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불이 난 기간은 무려 5일. 자, 87채의 교회가 불이 탔고요. 13,000채의 집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당시 인구의 8만 명 중 7만 명이 노숙자가 되는 반면에 공식 기록에는, 야, 이거 심각한데, 단 3명만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귀족 외에 빈민이나 일반 사람들 아무것도 공식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훨씬 더 많았겠죠. 런던. 그때부터 우리 런던에서는요, 목재 가구를 잘 안 썼대요. 목재로 집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소방법이 강해졌고 시멘트 벽돌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세인트 폴 대성당이 불탔어요. 대성당.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성당인데, 자, 3대 성당이 있습니다. 썬베드로 대성당, 그리고 피렌체 대성당, 세인트 폴 대성당.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불타서 지금은 두 번째, 다시 재건축을 했는데, 그게 지금 두 번째로 큰 성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정말 놀라운 건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가 화재를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1945년 베트남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호치민이 베트남에 민주공화국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최초의 공산국가를 수립하게 된 거죠.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998년 스위스 항공여객기 추락 사건. 자,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보세요. 스위스 항공 111편이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가지고 제네바 국제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이었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자,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111편은요, 유엔에 관련된 임원들, 과학자, 연구자들 너무 자주 이용해서 마치 이렇게 불리는데요. 유엔의 셔틀 비행기. 그런데 그 셔틀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을 당하고 맙니다. 마지막 통신은 비상 착륙을 하기 위해서 연료를 버리고, 발음이 안 되네. 연료를 버리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이후 통신이 두절이 되고 말죠. 결국 기계 고장으로 고도를 낮추면서 비상 착륙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빠지고 결국에는 전원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안에는, 이 비행기에는 총 22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전원 사망.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기장, 부기장실에서, 이 조종실에서 이상한 냄새를 감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냉방장치에서 나오는 그 연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별거 아니겠지. 뭐, 아유, 뭔 냄새야 이거. 아이,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객실 승무원이 기장의 지시를 받아서 냉방장치, 뭐 통풍구 그걸 닫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간단하게 조치가 끝났습니다. 일단락이 된다 싶었는데 4분 후 냄새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기장과 부기장은 뭔가 잘못된 것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4분 후에 냄새나는 것을 느끼고 나서 인근 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정확히 알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공항까지의 거리는 560km. 서울에서 제주도가 한 460, 464, 그렇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 거리가 되겠죠. 그 거리를 비행해야 되는데 이미 기체에서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죠. 자, 560km를 달려가야 되는데 힘들겠죠. 한 줄기의 빛이 생겨납니다. 그건 관제소에서 통신이 옵니다. 캐나다 헬리팩트 국제공항으로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곳까지의 거리도 104km죠. 104km. 중요한 건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연료를 버려야 했다라는 거. 다시 우회해서 버리기 위해서 추락 지점 세인트 마그렛만까지 가야 됩니다. 가서 버리고 다시 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거리도 어마무시무시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세인트 마그렛만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결국 추락해서 전원이 사망하고 마는 사건까지 됩니다. 자, 그 후에 인양 작업은 한 일주일 후에 파편을 발견한 이후부터 그때서부터 했다고 합니다. 전원이 사망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2007년. 이건 저도 잊지 못해요. 2007년. 탈레반에 납치되었던 우리 국민, 한국인 19명. 무사 귀국. 자, 사건부터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대표 목사를 포함한 20명의 신도들이 선교와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7월 13일 출국해서 14일 아프가니스탄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현지인 그 안내와 통역사 같이 추가를 3명이 했는데 총 23명 버스를 타고 아프가니스탄의 남부의 병원 그리고 유치원으로 향하던 그 7월 19일 카라바그 지역에서 탈레반의 세력에 납치가 되고 맙니다. 납치되고 6일 뒤에 대표 목사님은 탈레반 무장 세력에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5일 뒤에 또 다른 신도 한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10일 뒤에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과 그리고 탈레반과 대면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날짜가 8월 아마 10일 정도일 거예요. 8월 28일 결국 이거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공식화된 게 378억 원으로 합의를 보게 되죠. 결국에는 9월 2일 우리 국민
납치되었던 우리 국민이 19분이 무사 귀국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들의 요구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수감되어 있던 그 탈레반의 부장 세력들을 석방하라. 그런데 그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부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참 무너지는 줄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8월 2일에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8월 2일에 그 두 번째로 살해를 당했던 20대 신도가 한국으로 공부가 됩니다. 탈레반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노력 많이 한 것 같은데 잘 안 했나? 잘 모르겠다. 그때 너무 제가 어렸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월 28일에 단체 석방을 약속합니다. 약속하고 9월 2일에 말씀드렸듯이 인천공항으로 19분이 무사 귀국을 하게 되는데 참 조금 잊혀졌던 과거의 사건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1879년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9월 2일 9.2 참치9.2. 자, 그리고 1900년 소설가 현진건 아시죠? 운수 좋은 날. 이 학교 때 막 이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9월 2일 과거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알람을 설정해 놓으세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업데이트되는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아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 물어보고 싶은 점 다 답변이 됩니다. 됨됨 형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까지 만나는 날까지 안녕.